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유방암 파일 참고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거를 보면은 유방암 파일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다 달아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고 기록 편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술 전 선행항암을 7차까지 마쳤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정확히 10일 전에 키트루다 그리고 AC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외출복이죠. 주사 맞고 어제까지 계속 그냥 잠옷만 입고 집 밖으로 안 나갔거든요. 오늘은 병원을 가서 피검사 모니터링을 했어요. 키트루다 AC 항암 주사로 바뀌고 나서 호중구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응급실도 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것도 잡는다고 영상으로 다 찍어 놓긴 했는데 편집이 조금 밀려서 호중구 관련해서 문제를 겪게 되면서 주사 맞고 10일차 될 때 교수님이 일정을 잡아주셔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번째 항암을 맞고 나서 오늘 호중구 수치가 어떠냐? 저 지금 되게 멀쩡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안 괜찮더라고요. 호중구 수치가 바닥이더라고요. 274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말 내내 잘 봤다가 조금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나는 멀쩡한데 피검사를 해봤을 때 면역이 바닥 나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급실 가서 수혈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항암 치료 중에는 멀쩡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피검사 수치가 낮으면 몸에 살짝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응급실을 가야 한다. 항암 교육 중에 38도 이상 넘으면 본원 응급실로 와라 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호중구 수치도 낮은 상태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켠 이유는 보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제 그 실비보험을 수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7차 항암을 맞았잖아요. 6차 항암에 대한 실비보험금이 어제 나왔어요. 6차면은 시간이 지난 상태잖아요. 근데 왜 이제 받았냐 하면은 저는 3중음성 유방암도 갖고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도 처방을 받아서 키트루다도 맞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환우분들은 아시겠지만 키트루다를 맞게 되면 일정 부분 제약회사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 키트루다 주사가 한 번 맞을 때 한 400만 원이 넘잖아요. 고가입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병원 영수증하고 세부 내역서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내면 이제 환급금이 나와요. 실비를 청구할 때 병원 영수증하고 제약회사에서 받은 환급금 첨부를 해서 실비를 받곤 해왔거든요. 400만 원 이상의 약을 쓰긴 했지만 일정 부분 제약회사에서 환급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환급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보험회사에서 실비 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암주사를 맞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 텀이 있어요. 환급을 받고 바로 환급 받은 거 첨부해서 보험사에 요구를 합니다. 호중구 보호주사, 뭐 롤론티스나 듀라스틴이나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안 맞을 때도 있었는데 호중구 보호주사 같은 경우에도 혈액암 협회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보내면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왔을 때도 있었고 안 나왔을 때도 있었거든요. 환급을 받는다거나 더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면은 나 이만큼 지원 받았어요, 나 이만큼 환급 받았어요 하는 거를 첨부를 해서 실비를 받아왔는데 지난 5차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금액이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6차를 어제 받았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 덜 들어온 거예요. 잉? 뭐지?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항암 차수가 누적될수록 정말 기력이 쇠약해지거든요. 그거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뭐 낯빛도 이상해지고 막 그런 것도 느껴지지만 휴대폰을 오래 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류 같은 거 보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항암 치료제 약물이 몸에 누적되는 게 느껴지고 흐려진다 그래야 되나? 항암 초반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보험 청구하는 일마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막 울렁거리고 속이 안 좋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차수가 쌓여가니까 초반엔 잘 주다가 이러는 건가? 막 싶기도 하고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왜 제가 이 기분 나쁨을 느꼈냐면은 지난 차수에가 호중구 이슈가 있어서 응급실을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는 응급으로 하는 피검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항암 치료 중에 열이 38도 이상이고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 호중구 주사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염증이 어딘가 생겨서 그럴 수도 뭐 있겠고 폐혈증 뭐 이럴 수도 있고 폐렴 뭐 이런 증상일 수도 있고 코로나일 수도 있고
독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을 방문을 하게 되면 응급으로 피검사랑 막 합니다. 급하게 해야 되는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을 하고 응급실 비용은 실비 청구를 좀 빨리 했어요. 치료받고 수납하고 그리고 영수증 받자마자 첨부해서 바로 이제 청구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금액이 30%가 덜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금액이 안 맞는데 왜 안 나왔냐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암치료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암치료랑 관련이 없다고요? 아니 항암 치료 중에 열이 나가지고 본원 응급실을 간 건데 왜 이게 암치료랑 관련이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서 이번에만 이렇게 지급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차액을 줬어요. 뭐야? 뭐 보험금 시가로 주는 거야? 아니 뭐 기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암치료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을 방문한 거고 이게 암치료랑 상관이 당연히 있는 일이고 본원 말고 다른 데 가서 뭐 추가 치료를 받았나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물론 암 진단 받은 이후에 보험 들어놓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담당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급을 하면 지급했다고 카톡으로 알림이 오거든요. 전에 응급실 그 사건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또 이렇게 덜 보내고 오늘은 아침에 보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 말로는 뭐 부서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러나?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1, 2, 3, 4, 5차까지 돈 잘 들어왔어요. 제가 환급 받은 돈은 잘 첨부해서 그 돈 빼고 주셨거든요. 문제 없이 그랬다가 항암 후반 되니까 왜 이렇게 덜 주는 거지? 직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키투르다를 맞으셔가지고 키투르다는 환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환급을 받는 거를 뭐 50%를 잡아가지고 미리 그 돈을 제하고 뭐 드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에? 키트루다에서 환급 받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대략으로 한 50% 받겠지 하고 이렇게 해서 준 거라고 막 그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환급을 이미 받았고 환급을 받은 후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환급 받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왜 그거를 어림잡아서 50%라고 수치가 맞지 않는 돈을 지급을 하시는 건지 물어봤더니 첨부를 하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2월 25일에 6차를 맞았는데 환급은 3월 25일에 받아서 3월 25일에 환급 받은 거랑 2월 25일에 병원비 납부한 내역이랑 같이 첨부를 당연히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변하는 게 진짜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정확한 금액을 차감해서 주라고 환급을 받을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한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이랬더니 그런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이상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제일 먼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9시 조금 넘어가지고 전화를 끊고 저는 지금 병원을 갔다 왔죠. 정리를 하자면 2026년 2월 25일에 키투르다 A씨 6차 항암을 맞았습니다. 수납을 하고 병원비 영수증하고 세부 내역서 등 키투르다 제약회사에 보낼 서류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우체국을 방문을 해서 키투르다 서류를 발송합니다. 그렇게 4주가 걸려서 3월 25일 이날 키투르다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키투르다 환급은 보통 대부분 저는 한 3주에서 4주 걸리더라고요. 키투르다 환급을 받은 후에 보험 청구를 합니다.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보험회사에서도 이거를 차감해서 실비보험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키투르다를 환급 받은 후에 항상 청구를 해왔습니다. 환급 내역은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받은 금액, 받은 날짜 같이 나오도록 캡처를 해서 병원비 영수증,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류들 이런 거 같이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병원비를 수납을 했어요. 근데 키투르다 환급을 2,000원을 받았어요. 이 서류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실비보험은 10,000원에서 2,000원을 뺀 8,000원을 수령을 하는 거예요. 실비보험을 이만큼 받았고 제약회사에서 이만큼 환급을 받았고 이 둘을 합치면 병원비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투르다 환급을 저는 항상 기다려서 받은 후에 보험을 청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보험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한 임의로 키투르다 환급받을 것을 50%로 예상을 해서 그걸 제외하고 줬다고 했어요. 그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이 맞지가 않았죠. 환급받는 데까지 4주가 걸렸으니까 4주간 이렇게 기다려서 받은 키투르다 환급 금액에 정확한 내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암 주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신이 흩어지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울렁거리고 병원 영수증하고 첨부 내역하고 비교해서 돈 덜 들어왔다는 걸 잡아내는 것조차도 일이 된 거예요. 평소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우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컨디션이 좀 괜찮으니까 막 이렇게 계산해서 잘 나오네 이러다가 점점 차수가 쌓여서 나는 힘들어지는데 매번 잘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확인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환우분들이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1세대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저한테 보험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은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마다도 다를 거고 개인마다 그 약관이 다 다르잖아요.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방심하지 말자예요. 실비보험이 정확히 나왔는지 계산기 좀 두드려가지고 잘 계산을 해서 잘 받자.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키트루다 그러면 환급 어떻게 받나 어렵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밑줄 그어가지고 주셔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떼서 보내니까 나왔고, 처음에 키트루다 맞을 때 계획된 항암 차수에 맞춰서 8개인가? 뭐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 봉투마다 제약회사 주소가 다 적혀 있고 어떤 서류를 넣어서 보내야 되는지도 적혀 있으니까 매번 항암 치료 받고 수납할 때 직원분한테 서류 이렇게 떼주시라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저의 루틴은 항상 이랬습니다. 6시에 또 우체국이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맞을 경우에는 우체국 들려서 바로 제약회사에 보내고, 오후에 제가 항암 주사를 맞을 때가 또 있었어요. 오후에 맞고 나면 퇴원하고 이제 집에 가면 6시가 넘거든요. 그때는 우체국을 들릴 수가 없으니까 다음날 호중구 주사를 맞거든요. 항암 주사 맞고 24시간 후에 맞아야 되는 호중구 주사가 또 있잖아요. 우리 제가 다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네 내과에서 맞을 수 있게 주사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세요. 다음날 동네 내과에 호중구 주사 맞으러 갈 때 우체국 잠깐 들려가지고 서류 보내고, 항상 그게 저의 루틴이어서 환급 서류를 빨리 보내야 환급을 빨리 받아야 실비보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루틴처럼 해왔고, 어쨌든 오늘자 호중구 수치가 274잖아요. 몸이 진짜 안 좋은 상태거든요. 원래 계획은 피검사하고 지난주에 뉴라스틴을 맞았으니까 오늘 피검사 수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집에 와서 날씨도 좋으니까 강아지랑 좀 밖에 나가서 산책도 오랫동안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호중구 수치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물 마시면은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지금 물 마시는 게 힘든 상태거든요. 이온 음료를 계속 마시고 있는데 이온 음료 마시고 이러면서 집에서 격리를 해야겠다.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 너무 안아주고 싶지만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지금. 조금 슬프지만 강아지랑도 좀 거리두기를 하고 방에서 좀 격리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A씨 주사로 바뀌고 나서 매번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호중구, 우리 또 호중구 문제 있는 분들, 이렇게 호중구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저 오늘 피검사하고 호중구가 바닥이라고 교수님이 또 주사 한 대 맞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라신 한 대 맞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뉴라스틴을 맞았는데 오늘 추가로 그라신을 맞았고, 집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멸균식으로 잘 익혀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감염되지 않는 거,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도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응급실 통해서 격리 입원했을 때 크게 한번 뒤어가지고 그 이후로 호중구 수치 좋을 때도 막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너무 진짜 그게 힘들게 지나갔어가지고 무조건 다 익은 음식만 먹고 손 잘 씻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겉옷 벗고 손 씻고 강아지 안 만지고 불쌍해요. 만져달라고 꼬리 흔드는데 근데 제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를 못 만지잖아요. 너무 귀여운데? 진짜?